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 출신의 국립경주박물관장 함순섭입니다. 저희 고향은 지금 유적이 많은 신라의 능묘가 많은 쪽샘 지구입니다. 그곳에서 자랐고 그 덕분에 역사과 고고학을 공부했고 박물관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국립박물관은 차별이 없는 박물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박물관만 해도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좀 많은데요.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이 아주 이용하기 편한 그런 박물관을 만들 겁니다. 또 하나는 최첨단 기술들, 특히 디지털 콘텐츠가 넘쳐나는 박물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품과 디지털 콘텐츠가 공유해서 국민들의 이해가 높은, 우리 문화를 이해하기 쉬운 박물관을 추구합니다. 학창시절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갈 때 꼭 빠지지 않았던 단골 장소 있죠? 네, 바로 박물관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박물관 하면 좀 지루하고 따분하다 이런 생각도 가끔은 했었는데요. 요즘 박물관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재미와 또 스토리텔링을 더해서 박물관의 숨은 매력을 찾아내고 계신 분, 국립경주박물관 함순섭 관장과 오늘 톡톡 동인 함께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게 오늘 한파가 와가지고 네. 날씨가 꽤 쌀쌀한데 이 경주박물관은 그 사계절 언제 와도 참 아름답잖아요. 추운 날 와도 이 나름의 또 운치가 있고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경주박물관에 이제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좀 신상 건물이잖아요. 도서관이 있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신기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야, 경주박물관에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다니 저기 보러 박물관 한번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관장님께서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곳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건물은 원래 70년대 때 경주 지역의 발굴을 담당하던 그 사무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국립문화재, 특히 경주문화재연구소가 생기면서 그 사무실로 이용했던 공간입니다. 그 뒤에 이제 그 경주문화재연구소가 독립해서 건물을 짓고 나가고 이 건물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수장고로 사용했었어요. 그러다가 관람객들이 좀 쉴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전임 관장 시절에 이걸 도서관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는 일반 역사 도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박물관에서 하는 기획 전시가 있어요. 그 기획 전시에 그때 알리는 도록들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뿐만 아니라 외국의 박물관 거 그리고 사립박물관에서 일부 중요하게 했던 전시들의 기록들이 다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오시면은 천천히 앉아서 그림책 보듯이 책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수장고였군요. 원래는 도서관이 아니었고. 야, 근데 진짜 들어오는 순간 그냥 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주박물관에서 한 의도 그대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문을 연 게 2022년 12월 15일에 문을 열었죠. 예.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상도 받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실내 인테리어 쪽, 실내 인테리어만을 상을 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네. 좋은 상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게요. 뿌듯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냐면 건물을 천정을 다 털고요. 이제 개방감을 좀 많이 넓힌 거죠. 그리고 공간 자체를 좀 이렇게 차분히 깔아주면서도 외부의 차경이라고 해서 네. 바깥 경치를 다 안으로 당기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네. 보니까 창이 마치 그림의 그 액자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절묘하게 밖에 있는 풍경들이 예쁘게 고스란히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전통의 멋과 또 현대적인 세련미까지 잘 어우러져서 야,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다니 저도 제 지인들한테 꼭 여기를 와보라고 소개를 해줘야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주박물관 하면은 이 박물관 자체도 굉장히 좋지만
조경도 너무 멋있고요. 그냥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관장님이 이제 많이 좀 다니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아, 여기 이런 코스로 다니면은 가장 멋지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고 좀 팁 좀 주시죠. 경주박물관의 특징은 계절별 또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봄은 박물관 정문 쪽에 있는 벚나무가 한 50년 된 벚나무가 있는데요. 네. 그 벚나무가 만개하고요. 또 여름에는 저희 박물관 부지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남쪽으로 크게 넓혀졌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큰 야외에 꽃밭이 형성돼요. 그 꽃밭을 즐기는 것도 또 좋은 거고요. 또 초가을이 되면 지금 야외 정원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성물들이 많은데요. 네. 그 성물들 사이사이에 꽃무렵이라고 하는 빨간 꽃이 핍니다. 꽃 무릎. 예, 예. 그래서 그 꽃을 보러 오는 것도 하나의 큰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바뀌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또 커피숍을 문을 열었는데요. 거기가 또 명소더라고요. 예, 예. 거기가 석양을 바라보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해가 빨리 지니까 그런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 박물관 문을 열 때 석양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석양을 아름답게 즐기는 곳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야, 경주박물관 오면은 갈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두 번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진짜 자주자주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원래 또 박물관을 즐기는 게 그냥 이렇게 상설 전시만을 즐기는 게 박물관을 즐기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획 전시가 있는 것을 꾸준히 찾아보는 게 박물관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좀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야, 우리 거기 박물관 한번 가보자 이러면 나 거기 전에 가봤어. 거기 가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틀린 얘기네요. 그렇죠. 예. 특히 국립박물관은 요즘 5년 단위로 좀 기본적으로 약간 바꾸고요. 10년 단위로는 아주 크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가봤어. 이거는 뭐랄까요? 진짜 과거의 모습만 본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국립박물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혹시 10년 전에 가보신 분들은 새로 한번 가보시면은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Should have seen this coming right from the start. It's hard to see you happy when I'm not. What you pack of your bedroom, I'm glued to the floor 'cause you throw.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부모님이 나들이를 가자 그러면은 좋았다가 박물관 가자 그러면은 김이 확 샜던 기억이 좀 있어요. 아니 그게 나들이가 맞나? 놀러 가는 거 맞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관장님은 어땠을까 싶어요. 어렸을 때 박물관 좋아하셨어요? 박물관보다도 뭐랄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처음 이제 경주 지역의 대규모 발굴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길에 만나는 것이 발굴 현장이었던 거죠. 학교 가는 길에 막 예, 발굴하고 그렇죠. 있고 예. 그리고 거기 구경하고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 전까지 친구 집이었는데 친구 집의 안방 밑이 바로 고분이었던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왜냐면 대농원이 새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다 철거를 했어요. 살던 분들을 다 이주를 시켰는데 예. 그것을 다시 발굴을 한 거죠. 그 속에는 친구 집들이 다 있었던 거고, 그게 무슨 박물관 이전에 주변에서 신기한 거죠. 왜냐면은 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걸 그 초등학교 2학년의 눈으로 본 거죠. 뭐야 저게? 그리고 이상하게 뭐랄까요? 심하게 파는 게 아니라 붓으로 막 이렇게 털고 이런 장면이 도대체 저분들이 뭘 하는 분들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기회가 또 있죠. 또 경주는 또 경주만의 독특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혜택을 또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하긴 경주는 다들 알다시피 지붕 없는 박물관, 이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고 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늘 학교 가는 길에도 보고 친구 집에서도 보고 뭐 그랬던 거네요. 그러면 실제로 박물관을 처음 방문했던 기억은 있으세요? 이제 가장 어릴 때 갖는 거는 유치원 때 간 거죠. 유치원 때.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간 게 아니고 예. 유치원을 다닐 때 그 같이 다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박물관에 근무한다는 거죠. 뭐 지금 그 있는 인왕동이 아니고 네. 지금 경주시가지 한가운데 있는 그 지금 경주문화원 자리가 있는 박물관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 신기한 거 보여주겠대요. 그냥 따라갔죠. 갔더니 이상한 한옥 건물에 들어갔는데 창살 이렇게 그 감옥 같은 창살일이 쭉 있는데 그 속에도 애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어른은 못 들어가고 쑥 들어가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들어갔더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들어갔죠. 그냥 따라 들어갔죠. 얼떨결에. 그랬더니 어떤 큰 무슨 그 그릇 같은 게 있는데 그 그릇 속으로 같은 쑥 들어간 거죠. 그러더니 안을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조그마한 구멍에 햇빛이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덕대왕 신종이었죠. 그렇죠. 어머나. 그렇죠. 지금 에밀레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바로 성덕대왕 신종이 그 종각에 있었는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게 창살같이 있었죠. 그 속을 어린애들이니까 들어갔고 또 그 들어가면 밑을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속을 또 기어 들어가서 그 세상에. 속에서 그 종의 안쪽을 바라본 거죠. 그 성덕대왕 신종 지금은 경주박물관에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셨네요. 어쩌면 그리고, 그때부터 지어진 운명의 길을 걷고 계신 게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경주 지역에 있는 특히 경주 시까지에 가까이 살던 그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준 거는 역시 그 박물관 학교이기도 합니다. 아, 어린이 예, 박물관 학교. 학교. 예. 근데 사실 저희 예. 어릴 때는 그 박물관 학교가 아니고요. 왜냐면은 박물관 학교가 54년도에 생겼는데 그 뒤에 그 사실은 잠시 박물관을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갑자기 많은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박물관 쪽에서 감당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내보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산으로 들로 다니다가 향토학교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게 네. 시립 도서관에 이제 도서관 관장이었던 분이 그렇게 다니지 말고 우리 도서관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뭐 경주 어린이 향토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에 가까이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그 향토학교에 처음 가게 된 거죠. 거기 다니면서 나도 이제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꿈을 꾸신 거예요? 꼭 그건 아니고 신기했죠.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발굴을 하던 장면을 봤잖아요. 근데 그 발굴하고 있는 발굴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 향토학교에 가서 알게 된 거죠. 내가 학교 가는 예. 길에 봤던 그거 이러면서 예, 그것이 뭐 거기 나왔던 장소가 바로 결국은 옛날의 무덤이었고 거기 나온 그릇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릇들이었고 이런 것들을 그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수업을 해주는 거죠. 와. 그것도 아주 재밌게. 그러니까 학교와는 다른 신기함을 본 거죠. 수업에서. 그래서 그게 가장 크게 마음에 와닿았던 거고요. 이야. 사실 그때까지는 그냥 즐거웠던 거고요. 재미있게 재밌게. 네, 어린 시절에. 그러면 그 어린이 박물관 학교 출신으로서 이제 관장까지 하셨는데 혹시 그 어린이 박물관 출신 중에서 관장님처럼 이 업계에 계신 분들 더 계신가요? 예, 그렇죠. 오. 제 위에 이제 그 선배들 중에 두 분이 계시고요. 예. 국립박물관에다 근무하셨고 현재 이제 저희 박물관 우리 국립박물관에 관장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그냥 학예사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단일 지역으로서 네. 가장 많은 그 큐레이터가 있습니다. 경주 출신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제 뒤로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야.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경주고등학교인데요. 경주고등학교 출신이 단일 고등학교로 또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지역의 특징이기도 하고 어릴 적 예. 그 친구들도 다 어릴 적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이야 박물관 뭐 학예사 큐레이터 다들 아시지만 옛날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 자체도 많이 없었을 것 같고요. 박물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도 많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 나가시면은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렇죠. 제가 대학을 가고 이제 직장을 구할 시점이 80년대 말 이제 90년대 초반인데요. 9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이 문화재 쪽 업무를 하면서 직장을 다닌다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전국에 다 합해도 대학 교수까지 다 합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 오. 될까 말까. 아, 그렇게 거죠. 적었나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채용 우선- 자체도 별로 없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문화재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다 합히면 거의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될지도 모르. 4천 가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야. 이게 관련 업계까지 다 합히면은 네네. 엄청나게 많은 길이 열려 있는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려웠죠. 그러면 첫 번째 근무하셨던 곳이 어디예요? 예,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아, 중앙박물관에 예. 가셨고. 그때는 지금의 경복궁 안에 이제 음. 옛날 조선총독부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건물이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거기 중앙박물관에서 첫 일을 시작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박물관들 거치셨죠?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그렇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근무한 게 한 절반이라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김해박물관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경주박물관에 근무한 적도 있고, 대구박물관에 근무한 적도 있고, 그렇게 이제 저희는 국가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발령이나 하면 또 움직여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두루두루 많이 경험을 하셨네요.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또 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할 때는 이 영남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지역을 또 발굴도 하거든요. 제가 담당했던 지역이 그 당시는 충청도 지역이었는데요. 충청도 지역의 그 당시까지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만이라고 하는 시기를 어떻게 규정할까 고고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였던 우리가 거죠. 사만 시대 그때 얘기할 할 때. 네, 그때 마한. 뭐 경상도 지역은 역시 이제 진안과 변안이라고 하는 무슨 특징이 있는 반면에 충청에서 호서 호남 지역은 마한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었어요. 근데 충청도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걸 발굴하게 된 거죠. 천안 지역을 발굴해서 마한 지역 연구를 네, 그렇죠. 직접 그렇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은 또 서울에 근무할 때 가장 큰 장점이었고 또 제 개인적 커리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다양한 근무를 하면서 또 다양한 연구도 해보시고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일이라서 또 재밌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시 기획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박물관에서 네. 이제 가장 꽃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획 전시인데요. 뭐 그런 전시들을 많이 맡게 됩니다. 이제 제가 직접 주도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도움을 그 옆에서 이제 스포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전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 전공과 관련된 건데 경주와 관련된 거고 바로 황남대총 특별전을 이제 맡게 된 거죠. 2010년도에 네. 이제 서울에서 했는데 중앙박물관에서요. 그렇죠. 네. 그 전시는 뭐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그 고고학 전시에서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을 반영한 전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중적 글쓰기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왜냐면은 그 전에 박물관들에 나온 출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딱딱하거든요. 전공자 중심의 그 시각이 많이 반영돼 있죠. 근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그렇죠, 모르겠고요. 그렇죠. 단순히 글을 풀어 쓴다고 답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중적인 글쓰기를 어떻게 실현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전시고 그 덕분인지 그도록 이제 그 전시 기간 중에 냈던 그 도록이 완판이 됐고요. 완판이요? 네, 그렇죠. 그 전시 때 관람객들도 엄청 많이 왔었겠네요. 예, 관람객도 많았던 것도 있지만 예. 또 하나는 뭐 그 공간이 G20 공간으로 그 네네. 회의장으로 막 바로 이용도 됩니다. 네, 이제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사실은 말도 많긴 하지만 전시 공간을 바로 회의장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박물관이 단순히 그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고 다용도로 박물관이 활용될 수 있다는 기준점을 만든 맞습니다. 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앙박물관이 지금 이제 용산으로 예. 옮길 때도 그때도 크게 또 일조를 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뭐 국립박물관이 새로 만들 때마다 우리 관장님이 투입이 되셨다고 하는데 건축에도 혹시 조예가 있으신 건가요? 좀 잡다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잡다한 건데 재능이 많으신가 봐요. 그게 이 고각을 하는 사람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도면을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직접 그리는 점도 있고요. 오. 근데 그것 중에서도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좀 더 그걸 좀 특화됐다 할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도면을 보고 도면을 해석하는 점에서의 큰 장점이 있고 또 만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건 잘한다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니까 야.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위에 선배들이 그렇게 본 거죠. 아, 무슨 일을 이제 새로 무슨 짓는다든지 무슨 바꾼다든지 할 때 그인의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함수섭이한테 맡겨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국립 그 부여박물관 재개관 때도 그렇고 김해박물관 신축 때도 완전히 들어갔고 대구박물관 신축 때도 투입됐고 뭐 그런 경험도 쭉쭉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큰 프로젝트가 생기니까 그걸 담당하는 학예지 큐레이터로서는 뭐 정식으로 거기 가서 파견돼 가서 그 작업을 맡게 된 거죠. 그리고 2005년 개관 때는 이제 전체 총괄 전시개관의 전체 총괄을 맡게 된 것도 있고요. 야, 되게 눈을 반짝이시면서 마치 그 되게 재미있는 일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려운 점 정말 없었습니까? 그래도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공사 현장은 네. 항상 위험성이 있죠. 아, 그게 가장 그렇죠. 강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네요. 이런 거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은 건물 한가운데 경천사 탑이 있어요. 높이가 거의 10m가 넘는 탑인데요. 폭은 좁고 그걸 실내에 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지진인 그 당시에도 이미 저희들은 사실은 지진에 대한 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 있는 지진 그 개척의 그게 78년부터 시작된 건데요. 네. 그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하고 건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진도 4 정도만 돼도 큰 데미지를 입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서울 지역에 충분히 그 정도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 판단해서 그 당시에 뭘 할까 고민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바로 면진 장치라고 하는 걸 그 속에 밀어넣었죠. 근데 그렇군요. 하긴 뭐 그냥 건축도 쉬운 게 아닌데 박물관 건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런 거 얼마나 어려웠을까 싶고 세상 근데 더 단순히 대단한 또 건축만의 문제는 또 아니에요. 네. 또 하나가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경주박물관이 가장 잘했던 건데요.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이 있었잖아요. 경주 지진 때 경주박물관 유물 그 전시품의 손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전에 사실은 울산 앞바다에서 지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경주박물관장이 이거 심상찮다라고 이미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주박물관 면진 설비는 없었어요. 그 대신에 그 전시품을 전부 낚싯줄로 다 묶은 거예요. 이야. 다 묶고 그 일부 불안정한 유물에 대해서 보안 조치를 다 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경주 지진이 난 거죠. 이야, 박물관을 만드는 일도 엄청나지만 이걸 지켜내는 일도 정말 관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걸 정말 본능적으로 딱 알아내고 미리 대비를 정말 잘하셨네요. 야,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잘 지켜져 온 경주박물관인데 이제 이곳 관장으로 오셨으니까 또 그동안의 많은 노하우들, 안목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 박물관들도 만들고 경험하시면서.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이 나실 것 같아요. 우리 경주박물관을 좀 이렇게 바꾸면은 좀 더 매력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텐데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시죠? 좀 바꾸고 싶은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전 근데 또 이제 이미 너무 디자인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네. 성숙돼 있고 한데
전 그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접근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개선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장애자들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용의 차별성이 없는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죠. 경주박물관이 이 75년도에 오픈하다 보니까 특히 본관 그 역사관 쪽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단밖에 없죠. 그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긴 하지만 한쪽이 치우쳐 있고요. 그 말고도 지금 그 기획전시관 쪽도 접근성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그런 것부터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는 엘리베이터 설치부터 좀 할 겁니다. 뭐 전시 개편도 중요하지만 네네. 우선 그런 편의시설, 그러니까 이용의 차별이 없는 공간으로서의 경주박물관을 우선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은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월지 전시관인데요. 네. 저 공간도 뭐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건축가가 건축 설계를 하셨지만 아주 유명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를 보면 그것도 이제 장애자들이든지 그 노약자들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불편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 공간을 완벽하게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게 또 한 관건입니다. 그거는 좀 돈이 많이 들어요. 완전 건물을 제 생각으로는 껍질은 그대로 두고요. 속은 완전히 다 비워버릴 가지고 새로 속을 다시 채워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실제로 외국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 건물 같은 경우는 박물관을 바꿀 때 껍데기는 그냥 두고 네네. 속을 다 바꾸는 거죠. 이걸 미국에서는 그 호박의 속을 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할로윈 때 보면 하듯이 호박의 속을 파서 판다 이런 용어를 표현식을 쓰던데 완전히 그런 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월지와 관련된 유물이 이제 70년대 중반에 발굴돼 가지고 우리 박물관에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 급하게 발굴이 되다 보니까 그 발굴품들에 대한 정리가 좀 부실한 점이 있어요. 그 해석도 좀 부실한 점이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쪽에 이제 그 기자재, 분석 기자재들이 워낙 많이 이제 그 발달했고 또 우리 박물관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월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한 10년간 했으면 합니다. 그건 뭐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우선 제가 왔더니 우리 직원들이 이건 꼭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 하나를 딱 얘기한 게 바로 월지 프로젝트예요. 그렇군요. 예. 어찌됐든 70년대에 발굴되고 그때 정리된 자료다 보니까 조금 재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 가령 그 일괄로 등록된 자료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뭐 10점을 하나로 한 건으로 등록된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사진 자료도 사실 예전에 찍은 사진들을 재활용하다 보니까 좀 오염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장고를 저희가 조금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펼쳐놓고 다시 재정리를 하면은 더 좋은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소장품 팀, 전시팀, 보존과학팀 여러 선생님들이 한번 같이 모여서 이 자료를 한번 재정리하자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관장님 예전에 근무를 하셨고 저희와 똑같이 그 월지 자료 수장고에 이제 사실 조금 적재되어 있는 그 자료를 보셨고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것을 정리할 본인 스스로도 필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흔쾌히 또 승낙해 주셨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시기적절하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 이런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이 박물관에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런 트렌드 같은 것도 이제 잘 읽고 계시고 또 이런 식으로 좀 나도 이걸 이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좀 나아가면 좋을까요? 우리 박물관. 그렇죠. 우선 여러분들이 경주박물관에 오셔가지고
그 첫 번째 건물에서 로비를 딱 들어가 보시면 뭐가 바뀌었어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호텔 로비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네. 그 정도로 이제 디자인적으로 깔끔함, 고급스러움 네네. 이것을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진열장도 과거의 진열장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투명도도 높여졌고 뭐 보는데도 편한 점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적인 변화를 국립박물관에 다 수용을 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아날로그적인 조명이었던 할로겐 조명일 때 불가능했던 이야기예요. 지금 LED 조명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주 작게 국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술들도 나왔고요. 그런 네네. 것들이 다 도입되어 있는 거죠. 그게 우선 디자인적으로 박물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게 하나의 가장 큰 트렌드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실험한 지 지금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박물관이 된 거죠. 그래서 뭐랄까 문화유산을 그냥 단순히 그 문화유산 그체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시켜 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미술관에 가면 2차돈 그 비가 있거든요. 네. 거기 거기 보면 매핑이 돼요. 오. 그래서 20분마다 한 번씩 거기에 담긴 의미를 유물에 직접 빔 프로젝터로 그 영상을 쏴가지고 거기 담긴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유물에 매핑이 되게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많이 하는 게 그 AR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도입할 건데요. 네. 이제 전시장 안에서 이렇게 유물을 자기 휴대폰을 대면은 그 유물이 살아 움직이기도 하고요. 오. 사용법이 그냥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예. 거죠. 저희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이제 그까지 갈 건데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저희들 정원에 지금은 다보타 스카탑이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모형이 있는 거는 국립박물관에서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진품이 불국사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모형이 있다는 것 자체는 박물관에 사실 좋은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그거 보고 헷갈려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불국사에서 여기 옮긴 거야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 잘못이 75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걸 사실 남쪽 부지로 옮기고요. 거기는 고선사 탑을 둘까 생각 중이에요. 이 고선사라는 탑 그 절이 그 70년도에 중반에 이 덕동호라고 하는 댐을 만들다가 거기 그게 수몰된 거죠. 거기 절터가 다 물 속에 있는 거죠. 그때 다행히 그 탑만 옮긴 게 아니고 그 절터에 있던 여러 가지 건물들의 흔적들 다 옮겨온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박물관 한 귀퉁이에 그냥 모여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은 지금 생각은 중앙정원에다가 탑하고 건물지를 다 옮겨 놓는 거죠. 근데 그건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바로 AR 그래스 기법을 이용하면 자기 핸드폰을 보면 그 탑과 건물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와. 그렇게 하는 기술들을 구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한 4, 5년 전에 박물관을 오셨던 분들은 뭐야 박물관이 무슨 과학관이야?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미 너무 멋진데 더 멋져질 것 같아서 궁금해집니다. 저희 방송이 주말 아침에 나가고 있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면서 이번 주말에는 박물관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평소에 자주 안 오다 보면 막상 가려고 그러면 좀 막막한 느낌도 들고 가서 뭐 해야 되지? 뭐 편하게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편한 거지? 라는 또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관장님이 좀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박물관을 즐기고 이 멋진 공간들을 누릴 수 있는지 조언 좀 해주시죠. 박물관을 학생 때 그냥 한 번 오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깨주는 것도 저희들이 의무고요. 네. 가장 좋은 거는 박물관을 즐기는 것은 기획 전시를 즐기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국립박물관 모든 박물관들은 매년 중요한 전시를 그 이슈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전시를 열거든요. 그래서 꼭 상설 전시를 매번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 기획 전시가 있을 때 찾아가는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박물관을 자주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마 모든 집에 그 가족들과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번에 저도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한번 해봤는데
우리 애들이 여기에 2살 때 여기 온 적이 있어요. 경주박물관에. 그 자리에서 똑같은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와, 그거 재밌네요. 그거 네. 좋네요. 근데 이제 곧 애가 이제 유학을 가기 때문에 사실은 왔다가 막 쑥스러워하는 애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여주고 야, 이 장면에서 너희들이 찍었어. 그랬더니 당당히 그 포즈를 똑같이 하고 찍더라고요. 근데 그는 자기도 그게 신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야, 그거 그러니까 진짜 예. 추억으로서의 반복되는 것들 한번 가져보는 거 합니다. 박물관을 단순히 관람을 하러 오는 곳이라는 편견부터 깨야겠네요. 일단은. 야, 여기서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내가 보는 대로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관장님. 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박물관 관련한 이야기들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 박물관이 좀 더 친숙하고 재미있고 자주 가고 싶은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관장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번 저희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saw you out tonight, thought you were out my mind. Guess I'm just finding out you're dancing with some other guy. His hands on my favorite dress, don't know why.